됐어. 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지금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곧 유대인 특유의 성격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고정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성격에 대하여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곧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 천재다, 유대인은 돈을 좋아한다 등등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유대인 그러면 돈을 연상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돈을 버나,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는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유대인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돈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영한 사전을 보면은 그 영한 사전의 주를 찾아보면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면 수전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지금은 수전노라는 표현은 유대인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중세 이후 유대인은 금융의 규제, 수전노, 고리대금업자라는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돈은 유대인의 신이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커다란 돈 방석 위에 앉기 전에는 그리고 돈의 왕이 되기까지는 쉬지 않는다. 이 돈으로 유대인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은 1938년 나치하의 독일에서 반유대주의자였던 언스트 히머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은 돈을 모으는데 천재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회주의 창시자,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유대인은 자본주의 정신의 최고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또한 고리대금과 행상을 숭배하고 유대인의 신은 돈이라고 칼 막스가 말할 정도로 유대인은 돈을 사랑합니다. 1920년대 세계 최고의 산업가여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인 헨리 포드는 유대인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조작자라고 평하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The Dearborn Independent, 여기 신문이 나오죠. 에 국제 유대인, 세계의 문제, International Jew World Problem 이라는 기사를 장장 91회에 걸쳐 실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 은행과 콘소시엄의 음모로 시작되었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유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무기를 구입하여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 거겠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포드의 이러한 주장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전쟁 수행, 1차 대전이죠. 수행에 협조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협조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대하고 결국은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가롯 유다입니다. 유대인의 특징이죠. 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배반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배반하는 사람이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국제 상인 및 자본가로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세 이전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및 독일, 주로 남부 구라파 제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8세기경부터는 수공업, 특히 염색, 금은 세공, 유리 세공 업종에 종사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두드러진 직업은 악명 높은 고리 대금업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이로크에 의해 잘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을 위시한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반드시 그들만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는 기독교인에게 금융업을 금지하고 그 대신 유대인들에게 이 빈자리를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농업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동업자 조합, 길드죠.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도시의 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하여금 금융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대인은 금융업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융자해주고 황제나 왕의 전쟁 비용을 융자해주고 많은 금리를 챙기고 또 왕의 상담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버는데 재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동전 30개를 받고 예수를 판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어 유대인들은 충성보다는 돈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 구라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전문적인 동업자 조합이 되는 것이 금지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함께 유대인들은 게토, 빈민구리죠. 게토에 이렇게 일정한 도시의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경계를 쳐서 갇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들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분야 곧 금융업에 종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세기의 기독교 신학은 이자를 받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금융가가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1605년에 베니스의 상인을 썼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베니스를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행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유대인들은 세계 금융 분야에서 더욱 자리를 공고히 하고 따라서 세계 경제 위기의 때에는 동시에 비난을 받는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구라파에서 이미 영향력 있는 은행들을 설립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로츠차일드는 이미 18세기 말에 은행과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와인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와인 산업은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유대 음모설을 부추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동시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아버지라는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돈에 관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스테레오타입은, 즉 고정관념은 세계 도처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일본, 중국 등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더 많은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과 돈을 결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많은 책이 출판되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에 관한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탈무드를 인용하여 탈무드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하에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시초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돈놀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노력과 지혜로 세계 금융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융,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금융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 10수년 동안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장은 거의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봐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